자,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15분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마감 전략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시장 수급이 현재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만기일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LED와 바이오 등을 선별 매수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이 단기 반등 영역에 진입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네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기일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재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3일째 대규모의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도라면은 최소한 만기일까지는 지수의 반등세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현재 외국인이 구축해 놓은 파생 시장에서의 그 합성 포지션이 선물 지수 기준으로 250포인트 부근이 가장 큰 수익이 발생되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1900포인트 아래로 붕괴될 가능성도 역시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의 탄력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거래소 대형주 쪽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최소한 만기일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지수 1900포인트에서의 그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도 생각 가져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매도세가 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수 흐름이 유입이 돼주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지수가 플러스의 양상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수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추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하는 그 측면인데,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낙폭 과대된 종목군이냐, 아니면은 강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군이냐 하는 그 양대 축을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겠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군이 바로 바이오 그리고 LED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때문에 LED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의 선별적인 종목별 매수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까지는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좀 유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3명 전문가의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을 모아갈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장이 어려운 시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기를 지나야 이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주들의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바장입니다. 현재 낙폭과대에 따른 지지선 형성 구간으로 보고 있네요. 코스피는 1920포인트 내외, 삼성전자는 139만 원 내의 지지력이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권고 투자 비중은 더 낮아졌습니다. 현재 29%의 권고 투자 비중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이번 주 만기를 앞두고 코스닥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단기적인 낙폭과대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121선 밑에까지 주가가 하락한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종목으로는 시티스바이오, 휴비츠, 자화전자 제시했습니다. 자,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제가 이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공고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수치 29%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 좀 들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고 투자 비중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컴퓨터로 시장에서 데이터를 계량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PBR, 즉 주당 순자산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PER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차트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컴퓨터로 매일 1시 반이면 이제 그 투자 비중이 나타날 수 있게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낮아질 때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 얘기했을 때 하고에서 가장 낮은 비중이라는 얘기는 조만간엔 올라갈 일도 곧 도래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시킬 것을 권유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1920선 정도에서 지지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제가 오늘 원고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1920선은 과거에 한 2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잠깐 이탈되면서 1900선 이탈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1920선 내외 정도에서는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저항을 받으려고 하거나 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나흘 닷새째 내려왔던 이 자리들이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이상 내려왔었고 코스피는 6% 이상 내려왔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그 이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마지막으로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몇 종목만 좀 짚어드리면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국타이어, 한라비스테온 공조, 하나금융, 지주 같은 종목들이 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아모텍이나 세코닉스, 평화전공, 루멘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구나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까지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공고 투자 비중의 근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